선거의 성적에 따라서 약간 대권 잠룡들의 운명이 조금 울고 웃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김부겸 후보와 우세훈 후보가 만약에 시장이 되고 당선이 된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두 사람이 대권 주자로 떠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세 분의 생각은 어떻을까 궁금합니다. 김부겸 후보, 그쵸. 오세훈 후보. 뭐 대구에서 김부겸이 이기면 바로 대권 주자. 이제 독보적이 되는 민주당의 거죠. 독보적 대권 주자로 부상하는 거고 민주당 지지층한테는 인기가 별로 없지만 그래도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이 우리 다음 대선도 이기려면 대구에서 사랑받는 김부겸 밀어줘야겠다 전략적 투표를 할 가능성도 생기는 거고요. 오세훈 시장도 이번에 어려운 환경에서도 승리를 하면 그렇지. 다시 한번 본인의 가치를 입증하게 되면서 그렇지. 당내 발언권이나 영향력이 좀 커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평택의 조국, 부산 북갑의 한동훈 이런 사람들도 만약 이번 보궐에서 당선이 되면 무시 못할 중량감을 재확인하게 되는 거고요. 네. 개인의 호불호를 떠나서 그러니까 가정이지만 그래서 이번 선거가 여러 사람의 어떤 명운이 걸려 있는 선거긴 하죠.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도 정권 초에 지방선거 압승을 하느냐, 또 전북에서 무소속 김관영을 누르느냐, 이게 본인의 이제 당권 도전 연임이나 정청래 대표도 대권 꿈이 있을 텐데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분수령이 될 거고 장동혁 대표도 적어도 이제 영남 지역에서 사수를 하느냐, 플러스 알파 충남에 공을 참 많이 들였는데 오늘 본투표도 충남에서 하고 오셨거든요 아침에. 충남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장동혁 대표도 다음 총선까지 대표 연임이나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끼치겠죠. 정청래 대표도 대권에 대한 욕심이나 뭐 이런 목표가 있습니까? 뭐 생각이 있으실 수 있죠 당연히. 뭐 당 대표까지 하신 상황인데 네. 뭐 당 대표만 할 거야 이렇게 하는 정치인이 누가 있겠어요. 당 대표 하고 나서 이제 당연히 뭐 대권에 대한 생각, 꿈 뭐 가질 수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서 이제 대표 연임설도 이제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뭐 지금 이제 선거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뭐 얘기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 저희가 이제 접전 지역으로 분류한 지역 중에서 아무래도 서울이랑 그 대구 그다음에 전북 여기가 되게 이 세 곳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뭐 네. 부산도 마찬가지긴 한데 다른 뭐 중요한 지역들도 더 많은데 그래도 좀 정치적 의미가 하나하나 좀 다른 곳이니까 뭐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진짜 모든 어떤 지역의 다른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와도 그걸 다 뒤집을 만큼의 저는 결과가 될 거다. 대구에서 이긴다고 한다면. 조금 김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하지만 한 달 전만 해도 우리도 대구 이야기 되게 많이 했고 맞아. 언론도 대구가 이제 핫 이슈였는데 약간 이제 추경호 후보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후보 정리가 되면서 좀 결집을 하면서 이제 또 뭐 무소속 3자구도 가나 이런 게 가능성이 없어지면서 조금 김이 빠졌죠. 네. 그 후보 캠프 내부에서도 되게 답답해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 스타벅스 논란도 그렇고 조작개소특검법도 그렇고 이게 다 하원기가 네, 일찌감치 뽕 맞고 그러니까 어깨 힘주고 다닌 때문이야. 그런 논란이 있을 때마다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왜 그래요? 좀 미리 차단하려고 되게 많이 선제적으로 노력하긴 했는데 그 어떤 연상작용은 막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관성은 중앙으로부터 그렇게 밀려오는 그 관성을 어떻게 막아요? 후보 개인이. 그래서 되게 많이 스트레스 받고 있다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조금 뭐 현장 분위기는 다르다, 좋다, 그리고 뭐 해볼만 하다 이런 분위기가 더 많은 걸로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론조사 수치가 뭐 이제 왔다 갔다 하고 뭐 어떤 거에서는 뭐 오차범위 내 승리, 어떤 건 오차범위 내 지는 거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조사 방식에 따라서 또 다르다. 그래서 뭐 전화 면접을 통해서 한 여론조사에서는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이런 것들이 또 이제 후보 캠프에서는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인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연설하고 하시잖아요 김부겸 후보가. 네네. 그리고 뭐 시장 가서 사람들 만나고 할 때 이 정도로 민주당 후보가 환대받은 적이 있었나라는 거를 이제 현장에서 많이 느끼고 있어서 저는 그래도 끝까지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기존의 민주당 후보보다는 좀 잘 나오긴 할 겁니다. 근데 영남 지방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이미 접전을 만든 것부터가 샤이 보수라기보다는 샤이 야당표가 있거든요. 야당일 때 여론조사에 응답 안 하는 표심이 지난 이제 뭐 여러 번의 선거에서 좀 감지가 됐기 때문에 네. 샤이 보수표가 있고 그래서 저는 대구는 김부겸의 선전이 화제거리지 막 선거 결과가 막 그 비등비등하지 않을 것 같고요. 격차가 은근히 좀 있을 것 같고 이제 부산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다. 여조에서는 전재수 후보가 일관되게 조금 앞서 나갔는데 마지막으로 갈수록 좀 붙었고 부산의 샤이 보수표가 어느 정도 작동하느냐 정말
결과를 좀 점치기 힘들 것 같다. 그렇지. 후보의 당락에 따라 정치적 진로의 어떤 방향성이 바뀌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만약에 대구에서 떨어지면 김부겸 후보는 정청래 지도부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심할까. 나가기 싫었는데 김부겸 후보가 꾸역꾸역 굳이 나오라고 해서 네. 설득해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근데 대구 후보 결정하자마자 얼마 뒤에 본선거에서 어쨌든 오빠 논란, 손털기 논란 등등을 지도부가 지원 유세하다가 이렇게 만든 거고 결국 대통령의 얼굴로 치러야 되는 지방선거가 당 대표의 얼굴로 치러지게 되다 보니까 그 영향을 대구에서 받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만약에 대구 낙선된다. 그러면 정청래의 책임이 제일 큰 거란 말이에요. 뭐 하정우의 당락도 문제일 거고 이원택의 당락도 문제일 거지만 결국 어렵게 설득해가지고 끌어온 김부겸이 떨어진다. 제가 볼 때 그래서 하정우 이원택보다는 김부겸이 더 그 책임론을 세게 주장할 것 같아요. 아니 나 그렇게 어렵게 설득해서 나오려며 그럼 대통령의 얼굴로 치러야 되는데 왜 너네가 함부로 설쳐가지고 날 이렇게 만들었어? 라고 저 같으면 주장할 것 같거든요. 만약에 그런 사태를 대비해서 뭐 후속 조치 같은 걸 뭐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김부겸 후보가 이렇게 뭐 당대표가 된다던가 뭐 그럴 수 있다든지. 뭐 그럴 수 있는데 네. 글쎄요 그게 뭐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네. 대구에서 당선에 대한 김부겸의 정책 진로에 의미가 있는 거지. 총리도 해보셨고 국회의원도 해보셨는데 당대표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당대표는 안 돼요. 그리고 네. 김민석이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뭐 지금 우원식 의장까지 나온다는데 신명표는 김민석 중심으로 갈 거고. 아. 뭐 근데 저는 그 김부겸 후보께서 뭐 설령 좀 아쉬운 결과를 받아든다고 하시더라도 네. 뭐 이제 누구 탓을 하실 것 같지는 않고요 개인적으로. 좀 이제 본인이 느꼈던 소외나 이런 걸 오히려 좀 담담하게 그리고 오히려 본인을 지지해 주셨던 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전할 것 같지 뭐 책임 공방을 벌이실 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만 근데 이제 뭐 질 것으로 이제 기정사실을 하고 이제 두 분은 어쨌든 예상을 해주셨지만 읽었다. 네, 현장에서 이제 듣는 분위기는 뭐 국민의힘 책임 당원들 뭐 수천 명이 탈당을 해서 이제 김부겸 후보 지지를 하고 이런 일들도 이제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고 사실 대구에서 그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국민의힘 지지하다 그 탈당을 뭐 수천 명이 해가지고 이제 뭐 본인의 연고나 뭐 지지 집단이나 이제 어쨌든 그런 의식들이 되게 동지 의식들이 많이 형성이 돼 있는 곳이잖아요. 이걸 단절하고 이제 와서 지지 선언하고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괜찮아요? 목이 메요. 목이 칼칼한 거 아니에요? 아, 네. 이거 초기 증상이에요. 김부겸 낙선을 생각하니까 몸이 아니 목이 저는 뭐- 근데 김부겸 후보님이 그 수천 통이 되는 그 문자에 다 직접 읽기도 하고 그걸 또 공약집에 싣고 며칠이 지나도 그 읽은 표시가 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그런 지지자분들의 메시지도 다 봤거든요. 그거 그래서 아니에요? 일괄 선택 읽음 표시. 아니 그게 아니라 심지어 그분은 이제 본인이 꼭 이제 원했던 수건 사업이 있어서 아니야. 그거를 이제 얘기를 했더니 알았어. 그게 이제 공약집 봤더니 이제 첫 번째로 들어가 있었다 이런 얘기까지 뭐 답장은 안 와서 들어가 있었다 이런 얘기까지 이제 해주신 저는 분들이 있었어요. 우리 김부겸 후보의 진정성을 조롱한 이기인 사무총장과는 선을 좀 긋겠습니다. 좀 거리를 두세요. 저는 당은 다르지만 네. 김부겸처럼 험지에서 고생하는 아니 정치 솔직히 선배들 김부겸 늘 존경한다. 김부겸 아니, 뭐, 후보의 그 그래 봐야 정치인이에요. 메시지 한번 그 페이스북 메시지 한번 읽어보시면 그렇게 조롱 못 하십니다. 예. 그래서 오빠라고 했다가 지웠나요? 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하. 그거는 제가 김부겸 후보를 위한 변명을 하자면 네. 자기가 오빠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아파트에서 누가 그래요. 김부겸 뭐 부겸 오빠 화이팅 이렇게 해놓은 걸 그거 억까하지 보고 마세요. 네. 화답한 거잖아. 봐 얼마나 합리적이야. 그치? 난 이런 극우 강성 보수랑은 다르다. 극우 강성 보수. 그거 나는 감성 김부겸까지 보수군요. 포용하는 합리적 중도 보수 장해찬이야. 유장해찬. 아니, 그러니까 그 진정성까지 제가 어떻게 김부겸 그렇게 험지에서 고생하는데 그렇게 조롱하고 할 수 있습니까? 죄송한데요. 못됐네. 네. 네. 개혁신당한텐 모든 지역구가 다 험지예요. 그렇게 따지면 개혁신당 후보만큼 진정성 있는 정당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진정성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그래봐야 정치인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당선되기 위해서 나왔는데 제가 주장하는 건 그거죠. 이렇게 어려운 선택을 했는데 왜 당이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냐 그거고 뭐 그걸 가지고 뭐 우리가 더 진정성 있다라고 얘기해봐야 유권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봐야 정치인이라는 평가할 겁니다. 그래도 동탄 지역에서는 개혁신당 많이 밀어주지 않습니까? 아니, 동탄도 되게 어려웠어요. 불가능한 지역이 지금도 어려워요 사실. 그래요? 그렇죠. 양 당에서 이렇게 뭔가 우리가 더 진정성 있다고 얘기하는 거 글쎄요 개혁신당 유권자들이 봤을 때 그냥 비웃을 겁니다. 곱슬머리님께서 기인형 당비까지 내고 있는 당원인데 개혁신당 가입하고 처음으로 실망했습니다. 리센느를 모릅니까? 라고 이렇게. 예. 난 몰라. 무슨 노래인지도. 야, 그래서 오늘 사과문 올려야 돼. 제가 볼 때 데뷔한 지 오래됐더만 2년 넘었다며. 최근에 제일 핫. 최근에 이게 다시 핫해졌어요. 역주행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들어볼게요. 저 유튜브에서 부정선거 이런 거 그만 찾아보고 예. 그러니까 정치 그 뉴스 말고 다른 공정한 것도 좀 박살 끊어. 봐봐요. 아니 무고로 고소할 겁니다. 아, 솔직히 이준석 전환길 토론 때 누구 이거 보세요. 알고리즘 보세요. 바로 MBC 펜앤마이크 뜹니다. 토론 때 누구 응원했어요? MBC 뜨고 어? 충주시 유튜브 뜨고 지금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리센더를 잘 모르긴 하는데 봐봐. 예, 이긴 총장이 문매를 맞으니까 저도 그냥 아는 척했습니다. 묻어가시는 거고요. 예, 리센더 사진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예, 우리가 다시 다시 보고 얼굴을 좀 익힐 수 있게 또 그분들 홍보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분들이 리센더 5명의 멤버 리센더입니다. 예, 데뷔한 꼭 지는 들어봐야 되겠다. 유튜브를 보세요. 아 예. 그래요? 노래도 노래인데 노래도 좋은데 유튜브로 이제 많이 떠가지고. 저분 중에 일본인이 한 분 있다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건가? 2명이서 나와가지고 막 사투리하고 맞아 그거야 오 그거요. 그거야. 기억합니다. 사투리 진짜 기가 막히게 하더라. 네. 그 치치님께서 총장님 새치기 영상 관련 한겨레 기자와 모 방송인이 이 대표가 강직 대응하는 이유가 선거 기간 유세 지원도 안 돌아다니고 할 일이 없어 심심해서 저러는 거라며 국힘에 줄 안 서고 돌아가려는 은유 아니냐며 조롱하는데 누가 그랬다고요? 이런 것도 신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이게 누군가는 왜 법적 조치까지 하냐 과민 반응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지. 하실 수 있는데요. 네. 근데 이게 선거 기간이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스레드, 인스타 등 SNS에서 왜곡되고 편집되어서 유포된 그 영상이 거의 수천만, 3천만에 가까워졌어요. 네. 그러면 이 영상을 본 사람이 그래? 개혁신당 당대표가 새치기를 했단 말이야? 안 되겠다. 이번 정당 투표에서 개혁신당 찍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분들이 한두 분이라도 생기면 그건 되게 저희가 거짓말로 인해서 피해보는 건 맞잖아요. 그렇지. 그럼 저희는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되는 거고 해명을 했음에도 그 진실이 담긴 영상을 저희가 유포했음에도 그거 무시하고 그냥 계속해서 새치기한 국회의원 맞네 라고 허위사실 유포하면 저희는 법적 조치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니, 누가 봐도 새치기가 아니잖아. 아니,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줄 서 있는 사람이 줄도 없었고 네. 출구에서 선관위 직원이 줄 서 있는 사람인 줄 알고 오인해서 혼자 서 있다가 네. 국회의원 들어오는 거 보고 왜 국회의원 먼저 투표하게 해줍니까라고 혼자 착각해서 소리 지른 거거든요. 아니 착각해도 저렇게 소리 지르는 게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출구에 서 있었다니까요. 혼자. 아하. 그래서 선관위 직원이 이렇게 안내하는 직원이 서 있었는데 그 사람이 줄인 줄 알고 혼자 그렇게 오인해서 서 있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잘 모르는 상황에서 네. 저렇게 소리를 지르는 게 너무 쓸데없이 그러니까 당당한 거 그걸 아닌가. 가지고 법적 조치하는 저희한테 어쨌든 대응을 해야 되는 저희한테 왜 그렇게 또 대수롭지 않은 일 가지고 그러냐. 아니, 평상시면 모르겠지만 후보들이 지금 버젓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왜 적극적으로 대응하냐. 이렇게 문제제기하는 건 저는 너무 가혹한 거라고 봐요. 제3당한테. 이인 총장 얘기할 때 우리 레모니아님께서 5만 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는 절대 슈퍼챗에 금액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레모니아님 5만 원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의 뜻을 좀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부산 북갑과 전북지사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가 또 만약에 당선이 돼버리면 사실은 이것도 이제 장동혁 대표나 뭐 정청래 당대표의 자리가 많이 위협이 될 것 같고 입지가 많이 줄어들 것 같긴 한데 이것도 좀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예. 특히나 이제 전북지사 우리 김관영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요거는 정청래 대표가 굉장히 많이 문매를 맞을 것 같다라는 조금 의견이 있는데, 예. 김관영 후보한테는 굉장히 억울한 이번 선거가 좀 많이 억울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 솔직히 그 입장에 잘 동의는 안 돼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영상이 나와서 사실. 네. 아니 뭐 이게 설로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뭐 그랬다더라 이 얘기만 듣고 이제 중앙당에서 뭐 징계하고 뭐 제명하고 한 게 아니라 돈 봉투에서 꺼내서 이렇게 주는 장면이 온 국민에게 공개가 된 상황에서 그렇지. 저건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시간을 끄는 것만큼 바보 같은 정당이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물론 이제 뭐 지역에서의 여론이나 이제 김관영 후보가 선거운동을 했던 방식을 보면 그냥 대립각을 세우고 뭐 억울한 부분을 이제 피력을 하면서 선거운동을 했고 그게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징계의 당위는 저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징계가 무리했다거나 뭐 그 이렇게 제명을 시킨 것이 무리했다거나 혹은 뭐 편파적인 조치였다거나 뭐 부적절한 조치였다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마 그래서 전북 도민들도 거기에 동의할 텐데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새롭게 공천되는 사람에 대한 기준도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문제인 이원택도 거잖아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원택은 그냥 그치 뭐 식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는 다른 잣대 아니냐. 가지고 넘어가니까. 사실 질적으로 더 안 좋은 게 어찌 보면 김관영 후보는 대립이 하라고 네, 그렇지. 선의의 마음으로 줬을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원택 후보는 본인을 위한 자리인데 돈 쓰기 싫거나 뭐 법적으로 걸릴까봐 다른 도의원한테 대납시킨 거란 말이에요. 사실 질적으로 따지면 악질적이 더 안 좋아요, 죄질이. 이걸 전북도민들이 야, 두 개 비교했을 때 저게 더 나쁜 거다라고 판단하지 않을까? 그래서 전북도민들이 예, 김관영 후보에 대한 옹호를 위해서 그러니까 정청래 김관영이 대표한테 잘해서 김관영을 지지하는 게 아니라 예, 똑같은데 똑같은데 왜 여기는 공천하고 알 수 없는 이유로 차별하냐? 그러니까 그래 4년 동안 했으니까 김관영 후보 찍어줘서 정청래 대표나 민주당의 공천 기준을 심판해야지라고 하는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그 당 대표는 언제쯤 뭐 바뀝니까? 저희 전당대회 보통 8월에 해요. 8월에. 그럼 올해 8월에. 근데 뭐 이번에는 이제 8월에 뭐 이게 전국 돌면서 이제 뭐 순회를 하니까 네. 근데 뭐 9월 초까지 이제 이어질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시작은 8월에 해도 근데 보통은 절차가 다 8월에 시작해서 8월에 마무리가 됐었거든요. 8월 말쯤에 뭐 그 정도쯤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 김기욱 앵커님의 네. 케이크 저런 거 하지 마. 안 해도 돼. 나단 나 저런 거 보통은 진짜. 이제 문 밖에서 케이크 불 붙인 다음에 이렇게 몰래 들어오는데 네. 제작진 분이 그 생일자 앞에서 바로 케이크 불을 붙여버리네.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예, 고마워요.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기욱 네, 여러분들 생일 축하합니다. 제 생일 축하 방송이에요. 예, 고맙습니다. 자, 소원을 빌고 불러주세요. 소원을 말해봐. 개혁신당 리센을 한 번만 만나게 대구에서 해주시고. 고생하시는 예, 이수찬 리센을 꼭 좋은 득표 얻어주시고 리센을 실제로 한 번만 보고. 황현희 자리가 내 거였어야 돼. 고맙습니다. 아 예.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정말 이런 걸 참 익숙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예. 근데도 준비해 주신 우리 제작진들 감사하고. 아, 예. 그래도 소원으로 우리 개혁신당 후보들의 또 당선을 빌어주시니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예. 생일 기념으로 허위자를 해달라는 여러분들, 예, 찍었군요. 예, 고맙습니다. 예, 당 대표가 바뀌는 거는 양 당이 8월달에 전당대회를 하는 거는 마찬가지인가요? 아니요, 국민의힘은 아직 예정된 바는 없어. 맞아요. 아 그래요. 예.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는 바로 하는데 전당대회를 할지 말지 뭐 대표 지도부 체제가 어떻게 될지 선거 결과를 보고. 좀 비대위로 갈 수도 있고 또 저기는 당 대표도 재임 기간이 있습니까? 네. 아, 그래요? 임기가 있어요. 아 얼마나 되는 거예요? 보통 2년. 2년이죠. 아 그래요. 예. 그러면은 이제 뭐 당마다 이게 재임 기간이 있고 그러면은 개혁신당도 재임 기간이 2년이에요? 그렇죠. 저희도 2년이요. 저희도 2년이에요. 보통 다 그래요? 2년입니다. 그러면은 이준수 대표가 그만두면 누가 당 대표를 합니까? 그만둘 시기가 좀 안 됐죠. 1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럼 만약에 지방선거 끝나고 내년도까지 임기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아 그러면은 끝나면 저희도 똑같이 전당대회 열어서 네. 당대표 선거 해야 되는 거고 네. 제가 지난번 허은하 후보 때 당대표 선거 나갔다가 떨어진 장본인이기도 하죠.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아 이번엔 그럼 대표해서 셀프 공천하면 또 되겠다. 나갈 생각이 있어요. 나에게 나를 스스로 예, 감사합니다. 이기 사무총장 그럼 당 대표에 도전할 의의가 좀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사무총장이니까 네. 어떤 말씀도 못 드려요. 못 드려요. 눈에 욕심이 드글드글한데요. 당대표 하는 욕심이요? 네. 없습니다.